자, 그 미국 시장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이거부터 따져보는데요. 네, 윤선님 반갑습니다. 네. 좀 하락을 했네요. 크게 내렸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좀 하락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어머 이렇게 양분화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양분화된 시장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오히려 집중되는 그 섹터로 몰려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장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이 양분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되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연일 이렇게 내렸어요. 19일 날 내리고 20일 날 내리고 이쪽에 파란색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쪽은 그래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코스피 쪽은 매수, 코스닥 쪽은 매도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자금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네. 외국인들 자금이 왜 들어올까 이 생각도 해봤는데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그동안 많이 팔았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요. 들어오고 싶어도 부담이 있었어요. 무슨 부담이 있었냐면 제도에 대한 절차 이쪽에 제약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공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공매도가 풀릴 텐데요. 이 공매도를 앞두고 그동안 못 샀던 부분에 선침해 이쪽에 들어온 거죠. 그래야 뭐 공매도를 할 때 또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라인님, 네 신학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말금이님이 언제나 밝으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뭐 PD님들도 고생하지만 저 또한 일찍 나와서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는데 바쁘게 진행되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언제나 밝으세요 이렇게 금이님이 올려주셔서 더더욱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네. 아롱님이 안녕하세요. 출통조 사투리 안 쓰시니 너무 좋아요. 왜 그래요, 진짜. 네. 지금 아침이니까 이 정석대로 이렇게 차찬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의 선침에는 어디부터 들어올까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코스피, 그죠? 코스피 쪽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 갖고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코스피를 먼저 올려놓은 그런 상황에서 키 맞추기 식으로 또 올라오는 게 증시에 또 여러 이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실제적으로는 희소 게임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키 맞추기 게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당연히 실적을 기반한 부분으로 가야 돼요. 정석 투자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SJ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여기 봐야 되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힘이 갈린 코스피, 코스닥 대장주, 코스닥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코스피는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죠? 코스피의 대장주는 반도체.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어서 제가 준비는 했지만 바이오 주식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여건의 부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공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공매도만 얘기해도 오늘 30분 금방 지나갑니다.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도 공매도는 어떻게 치느냐 하면요, 올라갈 종목을 공매도 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려갈 종목을 쳐야 되는데요,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절대 안 쳐요.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팍 쳐가지고 그냥 콱 떨어뜨리는, 이게 공매도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쪽에서는 공매도 치기가 힘든 거예요.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하면 공매도 칠 수 있겠죠. 근데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바로 실적이나 기업들에 대한 재무 구조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런 상황이라면 공매도 치면 큰일 나겠죠.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재무 구조가 낮은 회사, 안 좋은 그런 회사가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빠진 부분에서 공매도 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투자에 대한 여건에 3월달 말 그다음에 4월달 들어가는 요 입장에서는 좀 더 정석적 부분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꼭 세우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밝죠? 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게시에 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는 대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아이고, 이게 다른 게 지금 막 들어가 가지고요. 이게 왜 이럴까요? 됐어, 껐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매도, 그리고 또 이거 6만전자에 대한 돌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반도체로 이렇게 움직였었던 이 여건은 꼭 바이오에서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로 넘어온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이거 봐봐요. 얼마만이냐 6만전자. 삼성전자 5개월 만에 6만전자로 왔다. 5개월. 그러니까 6만전자가 되니까 막 눈물이 글썽거리는 이 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누가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몰빵하라고 그랬어? 그렇죠? 어떤 종목이든 몰빵, 분산 투자해야죠. 몰빵은 정말 진짜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뭐죠?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오신 것도 이렇게 지금 제가 보이는데요. 아니 뭐 지금 재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눌리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 그렇죠?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의 확대될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쳐다봐야 돼요. 그것을 성장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여건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오늘까지일걸요. GTC, 엔비디아의 GTC, 개발자 컨퍼런스. 뭐 끝날 때에 또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피드백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또 나와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적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가치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질문 들어온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1,300조의 이 커다란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겠죠. 대신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재건주라고 해도 재무 구조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봐야 돼.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1단계의 규칙과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상우님도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채팅글이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쪽 그 방송은 또 열려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규정이 맞으니까 열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또 반가울 때가 이렇게 저 언제 출연하냐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출연합니다. 네, 성우님, 대표님 우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뭐 안 좋은 거 있어요?
안 좋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제가 종목 상담 아닌 것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어머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좋은 주식인데 뭐 그렇겠어요. HLB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종목은 나중에 일단은 아침이니까 시황 설명 진행합니다. 자, 6만전자 얼마냐 이거죠. 6만전자. 그래서 6만전자가 돌파됐다라는 것은 한국 시장의 이 바닥적 부분을 끌어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레고시 반도체. 레고시 반도체에 대한 반등 기대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얘기했잖아요. 샌디스크가 낸드에 대한 가격을 무려 10%나 끌어올린다. 4월부터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30% 이상, 33%, 34% 정도를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SK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 근 6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6만전자 돌파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선행 PBR 12개월 선행 PBR로 1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1.4배의 PBR 계수 PBR 계수로 적용을 시켰을 때의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적정 가격은 8만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6만 원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동안 눌려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를 또 몰빵을 하거나 크게 그 투자를 해서 얼마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와 비중을 지켜가는 정석적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도 드려봅니다. 네, 황금 라인. 네, 고맙습니다. 쿠스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외국인 수급의 편중적 유입은 공매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게 코스피 쪽이 들어온다. 그리고 키 맞추기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은 딱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정 한번 볼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GTC 2025년 17일서부터 21일까지니까 오늘까지 들어오는 거고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 GTC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도가 또 될 텐데 거기에 또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BOE 금리 결정 그다음에 EU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이 딱 나오네요. 증시 상승의 중학개미 신바람. 서학개미들은 어떠죠? 서학개미 쪽은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중학개미가 신바람이 났대요. 딥시크 이후에 기술주가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 보세요. 인간사가 세옹지마잖아. 그렇죠? 높은 곳이 있으면은 낮아질 거고 낮은 곳에 있었던 것은 다시 높아지는 것이 인간사 세옹지마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막 눌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부각되고요. 중국이 착한 나라?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니 글쎄요.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여건도 봐야 되겠죠.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과 내수 진작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대립적 부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56%,
한국이 35%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중국도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처지기 때문에 중화개미 즉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 기인되고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여건에 이 SK 하이닉스의 HBM4 첫 공개, 제가 어제도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HBM은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HBM4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더 고단위의 AI 칩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엔비디아 GTC에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부스를 차려서 이런 부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최근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런 여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 회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로봇 시장에 대한 진심이 젠순황에 의해서 또 확인되는 그런 여건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 분야와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 이런 쪽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낸드의 가격을 샌디스크에서 올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반도체 빙하기 끝나나? 그러니까 해빙기로 들어오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D램 가격이 7개월 만에 상승을 했다? D램 가격이 4.67달러에서 4.82달러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6만 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여건이 된 것 아닐까 판단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환율은 1462원, 제가 조사한 그때 당시에 1462원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1450원 위에 있다라는 거죠. 1450원 좀 아래로 좀 이렇게 툭 떨어져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좀 더 강하게 밀어 올리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재의 환율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안정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반도체 해빙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지요. 다만 코스닥이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것도 키 맞추기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부담감은 아직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말에 양극화 해소에 대한 묘수를 함께 찾아야 되고, 저도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SK 하이닉스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는데요. 31일까지 돈만 지급하면 돼요. SK 하이닉스가 낸드 사업을 훨씬 더 늘리고 있고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도시바 반도체 그 분야거든, 부문이었었거든요.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인수에 대한 부분에 합병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일본 쪽에서도 많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여건으로만 가는데,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 인수에 키옥시아의 지분이 있어, 본인의 이 캐파 있어, 이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 큰일 났습니다. 진짜 해야 돼요. 이재용 회장님이 사직생각으로 위기에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6만 전자 온 건데 개미들 지금 8만 원까지 반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BR 선행 1.4배 이렇게 따지면 8만 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집이 삼성전자를 꼭 사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키 맞추기식으로 여타 종목들이 올라온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올라와서 좋고
그다음에 내 종목도 올라와서 좋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삼성전자에 의해서 또 기분 좋은 거고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봅니다.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구리값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떨어진 이유도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래도 비둘기적 기조에 의해서 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준 이 뉘앙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았는데요. 그건 그거고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4월 2일 날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관세 여건이 발효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그 상품 가격들이 올라오고 수입 물가에 작용하는 뭐 구리, 산업재, 원자재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S의 공포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응 전략입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부분은 저보다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 돌파했으니까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리고 소부장에 대한 여건의 종목들 이쪽도 봐야 되고요. 엔비디아 GTC에서 로봇에 대한 진정성 우리 황 아저씨 젠슨 황 아저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봐야 되고 인터넷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제가 오늘 종목 몇 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 알려드린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양극화 해소와 실적 성장력 이런 쪽이 실제적으로 양극화 해소의 제일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 들어올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질문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다 이쪽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휴전 합의 일단은 부분적으로 계속적으로 휴전 합의에 대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전면적 휴전으로 확대돼서 재건주도 빠르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의 시황적 여건을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거 같아요. 양극화에 대한 해소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묘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답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해소에 대한 결과는 실적과 성장력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종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부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준비한 거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제 화장품 주식들이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황금라인에 있는 상황이고 황금라인에서 주가의 상승력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지 요게 나오는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 그 가격 추세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거래량이 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봅니다. 그렇죠? 전체적 부분에서는 뭐 가격 여건에서 눌려 있는 부분에 이제 공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OEM 다 마찬가지로 제일 큰 우리나라의 뭐 제일 크게 화장품 쪽에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관련되어 있어서 황금 라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추세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와 눌림목 주가가
올라왔다가 N자를 그리고 움직이는 요 여건이 눌림목인데 요 포인트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요 포인트 여기. 예,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상승 추세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렇게 대역 그러니까 그 구간을 만들어가면서 대역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지니까 향후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함께 추적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종목이 뭐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추세적 여건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또 보자. 큰 종목으로 봐야 돼요. 항상 아침에는 큰 종목으로 한국 콜마. 자, 이 주식도 황금 라인 여기 보세요. 눌렸을 때 있는 위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커요. 여기에서 눌려서 움직였고 여기에서 재차 다시 들어왔어요.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공간을 확보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 가격에 대한 공간. 요 공간을 확보시킬 때 이전에 움직였었던 이게 매물벽으로 작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급락을 했었던 요 자리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매물벽 여기가 큰 겁니다. 이 매물벽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약간의 횡보 흐름과 그 이후에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거죠.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을 몰빵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눠서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큰 수익은 집중해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뭐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적 부분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큰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통쾌함, 짜릿함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요, 그 부분 이외에 안 됐을 때에는 고통과 좌절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주식시장에 큰 수익이 만들어내는데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면 적정 부분의 이 비중과 그다음에 목표가대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뭐 의도에서 만들어졌건 아니면은 시장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흔들려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그 종목이 정말 성장성이 없다. 이 종목은 아닌 듯 싶다라고 한다면 정리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시장에 대한 여건이 크게 열릴 수 있는 부분에 일시적 하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견뎌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잘 견뎌내신 분 축하드리고요. 이제 6만 원 올라왔다고 해서 6만 원 아래로 안 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 비중과 그다음에 6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서 큰 수익이 더 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모든 분에게 기원해 드리고 싶고요. 금요일 잘 마무리해서 일주일 마무리 잘하고 주말 행복한 주말을 만드는 그 시초 단초를 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했고요. 다음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